그리고 5만 4천 명이 전사를 하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한미동맹이 이루어졌어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안보의 생명줄이 생겼습니다. 그 뚝을 쌓은 거죠. 자유의 방파제를 쌓고 거기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변화고 세계사적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에 일어나니까 미국이 칠함대를 보내가지고 대만을 지킵니다. 일본이 전쟁 특수를 맞아가지고 경제 부흥을 합니다. 서독이 재무장을 합니다. 나토가 지금과 같은 군사 동맹체로 강화가 됩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군사비를 4배로 늘립니다. 본격적으로 소련을 대상으로 한 군비 경쟁을 시작합니다. 대소 컨테인먼트, 봉쇄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러니까 경제가 약화된 소련 동구공산권이 1989년부터 91년 사이에 총 한 방 안 쏘고 무너지게 됩니다. 거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이 1988년의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하여 냉전에서 자유세계가 이겼습니다. 즉 남침당한 대한민국이 이승만 미군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결사항전한 덕분에 특히 이 대구 경북 사람들이 소련병도 보내고 다부동에서 지켜낸 그 흘린 피가 자유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은 세계가 이긴 전쟁으로 다 지금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한국에서만 좌익들이 동족상잔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전 항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남침당했을 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어요. 그때 이승만은 미국 대사에게 우리는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고라도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병이 이루어진 거죠. 세계를 살린 6.25였습니다. 그 뒤 70년이 흘렀어요. 이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발전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이 업적은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 세력은 지난 70년 동안의 이 위대한 성과를 뭐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독재라든지 이런 말로 회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전후 70년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이야기 그만합시다, 이제. 해방 전후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 좌파들이 가짜 민족주의를 앞세워가지고 계속 공세를 펴니다. 이제는 휴전 이후 70년 동안 우리가 뭘 했느냐를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전후 70년을 이야기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꽂고 들으라면은, 꼽으라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랍니다. 세계적 원자력 발전 강국이 되고, 의료보험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의 의료보험을 만들어내고, 산림독화에도 성공하고, 4대강 유역 사업을 통해서 비가 많이 오지 않는데도 물 부족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권을 소중하게 하는 받드는 나라로 만들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가 지난 70년 동안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은 그 분야로 들어가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다는 소리가 무슨 반일이라든지 친일이라든지 이런 말장난을 가지고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토리.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회고록을 써야 돼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지난 70년 동안에 나는 뭘 했느냐? 집집마다 기록 남겨야 됩니다. 기록 남겨서 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잘 쓴 책은 팔아도 좋고 못 팔면은 가족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죽으면은 도서관 하나가 불탄 거하고 똑같다. 그 노인과 함께 날아가는 기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남아있을 때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스토리를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이 스토리가 산처럼 쌓아갈 겁니다. 이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후세 사람들은 이걸 볼 것 아닙니까? 이걸 보고 읽으면은 좌파들이 몇 가지 말장난 하는 게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후 70년 운동을 하다가 보면은 딱 결론이 어떻게 도달하느냐. 이제는 통일이다. 이래 되는 거죠. 전후 70년, 이제는 통일이다. 남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자유 보수 진영이 코로나로 몰린 이유가 하나는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서 겁쟁이가 됐고, 또 하나는 북한 동포를 외면하고 통일 안 하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다가 보니까 좌파 눈에는 이건 뭐 동물도 아니고 살찐 돼지 아니냐. 꿀꿀거리면서 북한 사람들 굶어 죽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웰빙에만 전념하고 살 빼는 데만 전력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난을 무릅쓰고 자유통일해야 됩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면은 자유통일 의지도 같이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분단 상황이 오래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한국이 먹힐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유통일 의지,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명령입니다. 헌법 1조, 3조, 4조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몰아내고 자유통일하라는 명령이 딱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통일이라는 목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전략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쉽습니다. 이분은 제일 먼저 자조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자조정신이 있어야 자립경제를 만들 수 있다. 자립경제가 되어야 자주국방을 할 수가 있다. 자주국방이 있어야 진정한 독립국가이고 자유통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 사자 전략이 박정희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제는 통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지, 간첩을 친구로 보는 사람은 북한 인권 문제에도 눈을 감게 되어 있습니다.